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1월 19일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이죠. 오전에 나왔던 종목별 리포트라든지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화면에 보듯이요, 개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오늘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 중에서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군 위주와, 그리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SFA죠. 신규 매출 따른 주가 재평가 기대해서 KB증권에서 나왔어요. 어제도 SF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죠. 하이투자증권. 한번 주가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오테크닉스죠. 삼성 계열사 투자 시기에 따라 레이저 사업 수혜 기대해서 그러한 좋은 또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죠. DKT 스마트폰 고사양화 수혜해서 5G 성장 동력도 확보해서 하나증권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어제도 대한항공도 보고서 나왔죠. 유안타에서. 오늘은 하나금융에서 나왔네요. 4분기 화물 성수기 효과 기대해서 또 긍정적인, 어제랑 뭐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좀 단기 관점으로 들어갔는데 어제 좀 떴으면 한번 팔아줄까 했는데 뭐 오전서부터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마이너스 마감됐기 때문에 좀 하루 이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자, 오늘 뭐 개별 종목 리포트 나왔는데 처음 보는 종목도 많죠. 뭐 클래시스도 그렇고요. 뭐 안트로메딕도 그렇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에 넘어간 이제 클래시스라든지 한국사이버결제죠. 한번 지켜보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우리가 한국항공우주를 같이 이제 묶어서 보고 있는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또 긍정적인 보고서가 키움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세계 3대 항공엔진 제조사 수주 확대 긍정적이죠.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2부 시간에, 그러니까 저녁에 장 마감 후에 보내드릴 거는 이제 종합지수에 대한 평가. 오늘도 종합지수는 크게 낙폭을 보이다가 좀 낙폭을 좀 축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수 전망하고 또 이제 삼성전자, 그러면서 이제 5G, 바이오, 2차 전지는 오후 시간에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기사예요. 한번 이런 기사들은 한번 읽어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이들과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한 이오테크닉스가 레이저 장비 기술을 앞세워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지난 2017년에도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플렉시블 OLED 라인에 대한 설비 투자를 단행할 때 이 이오테크닉스가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2017년 연간 실적이 매출액이 한 4,041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599억. 그래서 2016년 대비해서 한 3배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 그러죠. 요번에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OLED 투자에서 13조 투자한다 그러죠. 거기에 따른 수혜.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이제 이오테크닉스를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은 이유가 바로 삼성전자의 PLP, 그러니까 패널 레벨 패키지죠. 투자가 임박했고 빠르면 투자 시점이 연내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에 관한 이오테크닉스의 실적 수혜도 기대된다라는 부분인데, 이 PLP 부분이 인쇄로 기판 없이 반도체를 완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로서요, 전력 소모를 줄이며 칩 두께를 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라는 내용이죠. 이제 거기에 따른 혜택으로 수혜로 반도체 레이저 컨팅과 드릴링 장비 수요가 늘어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먼저도 이오테크닉스 오른쪽 화면에 있죠. 지금 이 신기술인 레이저 어린닝 기술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면서 업계 관계자는 이 기술은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테스트 과정을 거쳐 완성된 웨이퍼가 이상이 없다면 삼성전자는 바로 발주를 시작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 장비가 대당 가격이 50억이라 그래요. 고가 장비로 알려져 수주가 본격화될 경우 이오테크닉스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이고,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오늘 거하고 이제 과거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참고해 뒀던 자료와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이오테크닉스 한번 주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오테크닉스요.
그죠? 자,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에 의해서 오늘 장중 한때 상당히 크게 올라갔었죠. 그죠? 예, 이게 얼마입니까? 오늘 장중에 한 4.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1.4%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거래량도 지금요, 78,000주, 전일 거래량보다 좀 많죠? 지금 이제 12시 52분이니까는 한 4시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예, 상당히 좀 거래도 크게 증가를 해주고 있다 해서 조금 의미는 있습니다. 오늘 이 상태가 조금 상승폭만 더욱더, 오전 수준까지만 회복을 시켜준다 그러면은 의미 있는 반전으로, 받아들여도 되는데, 만약에 오후장에도 좀 이런 상태로 마감이 된다면은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는데 일단은 더 밀릴 가능성 적죠. 한번 분봉 모습 볼까요? 그렇죠? 한번 높은 산, 그러니까 오전에 긍정적인 보고서로 인해서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좀 대밀렸다가 다시 점차적으로 다시 또 상승을 조금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에서 9만 원대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가서 한 9만 1,000원대로 마감이 되면은 새롭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수급 쪽으로 봐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렇죠? 예, 최근에 보면은 지금 이것이 이제 이번 달서부터 수급 사항이 나온 건데 개인들 매도가 아주 집중되면서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죠? 그러면은 이오테크닉스 일단은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아직 우리가 이제 타이밍은 아직 잡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후 모습을 보면서 내일 오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최소한 91,000원 이상에서 끝나는 모습이 나오면은 한번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만약에 이 상태 9만원이 만약에 깨져서 끝난다 그러면은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너무 급하게 뭐 우리가 접근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장 마감까지 보고 내일 오전에 한번 타이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에는 이제 SFA인데 요거는 조금 다 OLED 관련주 한번 묶어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예, 어저께 보면은 이제 이 비메모리 관련주 해서요. 이제 일본에서 주말에 발표했죠. 이제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를 해주면서 세계 품목 모두 통과됐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제 주가가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진시스템 이렇게 뭐 램테크 테크놀로지 좀 크게 하락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오테크닉스와 이제 ENF 테크놀로지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ENF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요. 일본의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부품 국산화, 그렇죠? 이제 계열사가 이 펨테크놀로지라고 있습니다. 지분을 이 ENF 테크놀로지가 한 46% 정도 갖고 있는데, 삼성물산이 중국산 불산을 수입하면은 이 펨테크놀로지가 가공을 해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죠, 지금. 근데 거기에 따른 수혜로 인해서 ENF 테크놀로지가 지난번에 좀 크게 상승한 배경인데, 아까 말한 대로 일본에서 수출 허가를 해주면서 조금 또 국산화에 따른 테마가 조금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어제 장중에 좀 크게 무너졌다가 돌렸는데 한번 주가 움직임 봐야겠죠. ENF 테크놀로지. 자, 어제도 보면은 장중 한때 한 3% 넘게 하락했다가 그래도 플러스거로 끝났고, 오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강보합 수준 한 250원 상승했어요. 24,750원. 조금 의미는 있어 보인다. 밑꼬리 부분 수준에서 조금 의미는 있어 보이는데, 아마 우리가 지난 금요일일 거예요. 이제 윗꼬리 크게 되면서 음봉 나왔을 때, 그렇죠? 거래도 좀 윗부분이 됐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그리고 21선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21선을 이제 지지 삼아서 재상승할 때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인데,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아직 21선 돌파를 못 해주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우리가 타이밍 잡는 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가 지난주죠, 실리콘 웍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도 이제 비메모리죠. 펠리스 쪽으로 이제 하는, 특히 이제 LG 쪽입니다. 이제 삼성 쪽이 아니고, 그쪽으로 이제 펠리스에서 이제 국내 이제 1위 업체죠. 한번 크게 뜨고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틀 뜨고 오늘 이틀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350원 정도 하락하는데, 오히려 단기 관점에서 이 실리콘 웍스가 훨씬 좀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나요? 그런 판단이에요. 이제 이틀 떴으니까 이제 내일 아마 밑골이 나오면은
아마 그 선에서 한번 잡아봐도 된다 해서 실리콘 웍스를요, 일단은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하고, 타이밍은 내일 오전에, 요 시간대죠? 요소 특징주 시간에, 이 지금 가격대에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란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비메모리 관련주에서는 실리콘 웍스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된다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부분이죠. 실리콘 웍스. 이게 지난주 나왔던 기사죠. 신한증권에서 나왔어요. OLED 반도체 호조 실적 개선 기대해서 목표가 상향했죠. 우리나라 이제 펠립스 국내 1위가 실리콘 웍스고 2위가 텔레 칩스죠. 또 차트 완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실적 부담으로 그동안 주가를 하락하고 실적 발표하면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판단에서 실리콘 웍스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자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옆에 아까 우리가 이제 SFA하고 이제 힘쓰는 좀 이따 OLED 관련 종목으로 할 때 같이 한번 진단을 해드리고, 예, 이제 공지사항이죠. 지금 제가 방송한 지 한 6, 7분 된 것 같은데, 처음 방송을 듣는 분들은,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이 하모니 관심주죠. 이제 전략주 한 5종목, 기대주 5종목. 그러니까 전략주는 좀 긴 흐름으로 추세적으로 끌고 가자 해서 뭐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삼성 SDI,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RF, HIC 이렇게 5종목 넣어드렸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딱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하모니 관심주를 넣기 시작한 게요. 우리가 넣은 배경은 매일 오전에 뉴스 특징주 분석을 해드리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한 군데 좀 모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기대주는 우리가 이미 지금 시장에서 이슈화 되고 있거나 앞으로 이슈화가 크게 그런 될 종목들이에요. 이제 2차 전지 있죠. 스마트폰 관련주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죠. 그리고 이제 OLED 관련주, 바이오주, 그쵸? 골고루 섞여 있는데, 요런 종목들 위주로 보고, 특히 빨간색,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빨간색 부분은 이미 우리가 이제 타이밍 가격대를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까만색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아직은 타이밍을 지금 못 잡아드린 그런 종목이죠. 어제도 우리가 셀트리온, 좀,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와서 한번 타이밍을 봤는데,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 하면서 좀 더 두고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더 넣어놓고 좀 더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색깔이 종목이 바로 까만색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 종목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갔다가 한번 이제 빠져나올 때를 좀 보고 있는 거죠. 대한항공 어제 이제 플러스권이면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어제 아침부터 많이 나서 하루 이틀 더 지켜보자 그랬고, SKC코롱 PI 최근 좀 주가 움직임이 이미 떠서 단기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되죠. 그래서 이것도 뺄 예정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일주일 동안에 이제 2개의 종목을 교체 매매했죠. 한올 바이오 파마를 빼고 RF텍을 넣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옵트론텍을 빼고, 그리고 이제 이 폐기물 처리 업체죠. 코엔텍, 그쵸? 넣었는데, 이 두 종목, 특히 어저께 말씀드릴 때 RF텍에 대해서 장중에 한번 지금 정도 수준에서 더 사도 되는지 아니면은 빠져나와야 되는지 한 2, 3일 지났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F텍 먼저요. 자, RF텍 오늘 주도 90원 좀 플러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근데 거래량이 25만 주, 어제 거래량이 40만 주예요. 자, 조정의 끝마무리에는 거래가 적는 게 좋은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수세에 의해서 거래가 유발이 돼야겠죠. 그럼 거래가 크게 증가를 해줬네요. 최소한 몇 주? 최소한 이 종목은 6, 70만 주 정도 이상은 돼줘야지 상승으로 본격적으로 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거래량 26만 주면은 뭐 오늘도 한 40만 주대, 많아야 40만 주대니까 본격적인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거다. 근데 일단은 하락은 멈추는 그런 모습은 나왔다 해서 일단은 뭐 매수하신 분들은 좀 더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내일 거래가 본격적으로 실리면서 확 치고 갈지 아니면은 좀 더 또 조정이 하루 이틀 더 나올지는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그래도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데도 플러스권 유지는 조금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긍정적이고, 수급적으로도 오늘요 외국인들이 지금 뭐 이게 장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죠. 그래도 좀 나온 수치는 외국인들이 한 34,000주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최근 3일 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개인들 매수세가 한 6만 주도 안 되죠. 그렇죠? 그동안에 이 주가가 올라갈 때 매도한 물량에 비하면은 매수 물량이 적죠. 그 얘기는 이 종목의 주체 세력, 그동안 끌어올렸던 주체 세력들이 매도 조정을 받는데도 매도를 안 했다. 그 얘기는 더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로서 수급은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분석상에 봐도 일단은 하락은 멈춰주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뭐 내일까지도 한번 지켜볼 만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RFT 갖고 계시는 분도 홀딩 관점이 있고요. 예, OLED 관련주. 요 화면에 아마 계속적으로 많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좀 종목을 조금요, 지난번에 STI에 어제 한번 집어넣고, 오늘은 또 힘스 한번 집어넣었어요. 예, 우리가 이제 OLED 관련주 해서 장비 업체하고 소재 업체로 나뉜다 했는데, 장비보다는 소재가 더욱더 주가 상승이 과거에 봤을 때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최근 주가 움직임은 장비 쪽이 훨씬 좋죠. SFA, 뭐 AP 시스템, 원익 IPX, 그렇죠? 그리고 힘스, 오늘 아까 말한 대로 힘스를 이제 집어넣었는데, OLED 이 회사가 제조 관련 마스크 공정 및 글라스 검사 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죠. 한번 주가 움직임, 먼저 아까 말씀드린 오늘 기사가 나왔던 SFA부터 한번 보고 차트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FA죠. 오늘 KB증권에서 나왔는데 2020년 신규 공급에 따라 매출액이 기존보다 두세 배 성장 가능할 걸로 내다봐서 내년에는 크게 실적이 점프가 된다는 얘기죠. 기존에는 2차 전지, 클린 물류 부분에서만 매출이 발생했지만 내년부터는 스마트 팩토리 장비까지 추가돼 연간 매출액 성장이 두세 배 이를 것으로,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보고서가 오늘 KB증권에서 나왔고요. 어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트렌에서 나왔는데 내년에 실적 상당히 좋아진다 그랬죠.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힘스예요. 삼성 디스플레이 라인 투자 수혜 전망해서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어요. 예, 4분기도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등 내년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 그러니까 이 장비 업체들이 오히려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실적이 매출이 한 1258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46억 정도로요. 상당히 좋아진데 올해 전망이 한 133억이니까는 내년 영업이익 246억이면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힘스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FA요. 자, SFA 어저께 조금 주가가 한 2% 정도 높게 출발해서 대밀렸다가 오늘은 거의 만회 수준이죠. 700원 플러스죠. 44,550원. 거래량은 75,000주. 뭐 그렇게 과열되는 모습은 아니죠. 일단 45,000원 돌파할 때니까 오늘은 뭐 요 정도 수준, 뭐 더 크게 땡기기는 힘들겠죠. 거래량이 뭐 어제 수준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크게 돌리진 못하고, 이 종목도 가려면 최소한 뭐 한 30만 주 가까이는 돼야지 본격적인 상승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텐데 오늘은 그 거래량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SFA 뭐 우리가 OLED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언급해 드렸어요. 일단 목표가는 지난 2016년과 17년에 1차 소형 OLED 투자 때 한 15조 정도 투자했다 그랬죠. 그때 주가 움직임이 한 100% 이상씩 났어요. 금년에도 지금 OLED 삼성에서만 13조고, 그리고 이제 LG 쪽에서도 LCD 부분을 접고 내년에 이 OLED 쪽으로 아마 교체할 겁니다. 그거 발표가 아마 빠르면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초에 발표 예정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OLED 쪽은 시장 규모가, 투자 규모가 더 커진다. 중국에서도 이미 최근에 발표한 것만 15조다. 그렇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난 2016년, 17년보다는 좀 규모가 더욱더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OLED 쪽에.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아니면 소재 업체들 주가 상승은 우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근데 뭐 지난 9월 24일, 10월 10 항상 말씀드렸죠. 의미 있는 날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다 해서 조금 더디게는 올라가겠지만은 이 방향성은요 우상향이 맞다 해서 조금 긴 시간을 갖고 좀 여유 있게 S&P 하루하루 시세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소재업 쪽에서는 덕산 네오룩스 말씀드렸어요. 예, 한 500원. 오늘도 어제도 한 4%, 그렇죠? 우리 관심 종목에서 어제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이 덕산 네오룩스죠. 근데 오늘도 한 2%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소재업체가 전반적으로 다 지금요 하락을 좀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나마 이제 한솔 케미칼만 조금 주가 움직임이 좀 나오고,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인데, 먼저도 말씀드렸죠. 어차피 이 종목이 빠르게 움직일라 했으면은 좋은 호재가 나왔을 때 지난 9월 24일과 지난 10월 10날 치고 나갔어야지만이 이것이 아주 시장에서 이슈화되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선도 역할을 할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번 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올랐다 빠졌다 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도, 수급도 어저께 개인들이 한 15만 주 샀어요. 외국인들이 10만 주 팔고 기관이 5만 주 팔고 조금 물량이 엉키는 그런 모습이 있죠. 하지만 방향성은 우상향이 맞다.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뭐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추세를 보면서 OLED 관련주들은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RF텍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장중에 이것을 이제 팔아야 되는지 더 사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단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자라는 말씀드렸죠. 뭐 이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도 이렇게 쭉 나왔죠. 이제 실적이 뭐 사상 최대 나오고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아마 분기 실적으로 몇 년 만에 가장 좋게 나왔죠. 한 7년 만인가요? 상당히 좋고 내년에도 상당히 좋아질 거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동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죠. DKT. 예, 스마트폰 고사양화 수혜에서 5G 선장 동력도 확보해서 하나증권에서 나왔죠. 예, 이제 이 종목을 보면 우리가 이제 BH랑 같이, 이것도 이제 다 관심 종목, 하모니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이제 이 DKT보다는 BH 쪽을 좀 더, 언급을 더 많이, 해드렸던 부분인데, 주가는 오히려 좀 DKT가 좀 세죠? 일단 DKT, 오늘 나온 보고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고사양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며, 5G 이동통신 안테나 신규 사업 진출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DKT는 연성, 회로 기판, 실장 부품을 전문 기업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내 삼성전자 쪽으로 이 연성 인쇄 회로 기판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DKT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연성 인쇄 회로 기판에 실장 부품을 부착을 하는 회사인데, 이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수입하는 쪽이 바로 BH예요. BH 쪽에서 물건을 갖고 와서 실장 부품을 붙여서 아까 말한 삼성 쪽에다가 납품을 하는 회사죠. 그러면 연성에서 그러니까 먼저 갖고 오는 BH도 당연히 DKT가 장사가 잘 되면 BH도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Y옥타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예, 애플의 OLED 채택으로 모델 증가 및 중화권 OLED 모델 증가로 인한 Y옥타 디스플레이 수요 증가로 FPCA, 그러니까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에요. 매출도 늘어날 거다라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보면은 이 BH, 그쵸? Y옥타 독점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Y옥타라는 것이 폴더풀 디스플레이 패널 두께를 축소하기 위해서 터치 패널 디스플레이 일체형 제품을 Y옥타라고 하는데, 그 탑재가 필수적인데 관련 기판은 이 바로 BH가 독점 납품하고 있다. 이거를 DKT가 사와서, 그쵸? 거기에 아까 말한 부품을, 여기 이 실장을 올려서 모듈을 제조해서 납품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DKT가 좋으면 바로 BH도 좋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Y옥타가 일반 연성 인쇄 회로 기판보다 단가가 2배에서 6배 가량 비싸다 그랬죠. 갤럭시 폴드가 잘 팔리고 잘 팔릴수록 바로 이러한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주가 움직임은 전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한번 DKT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KT는 어제도 한 7.5% 상승을 했죠.
근데 오늘도 한 6.3% 정도 상승하고 오늘 장중 한때는 10%도 넘게 올라갔어요. 자, 조금 극과 극을 달리는 이제는 뭐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 아마 13,000원대 계속적으로 언급을 비교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디케이트는 이미 치고 나갔고 오히려 BH는 그죠? 한번 BH 같이 볼게요. 다시 한번요. BH BH는 어저께 21선 돌파를 하고 안착을 했어야지 오늘 상승 국면으로 이어지는데 어제 오히려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오히려 밀렸고 또 거래량도 어제 73만 주 나왔죠. 그렇죠? 계속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 또 수급적으로 또 어제 개인들이 10만 주 넘게 샀어요. 외국인들이 한 13만 8천 주.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좀 꼬이면서 오늘도 주가가 한 4% 정도 하락하고 있다. 자, 이게 두 종목을, 같은 맥락에 있는 종목을 두 개를 우리 관심 종목에 넣어놨는데, 이제, 아까 말한 DKT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해피하겠죠. 주가가 이틀 연속 급등하니까. 근데 BH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속상하실 겁니다. 근데, 뭐, 이게 수급적인 꼬인 부분이지, 아까 말한 DKT가 장사가 잘 되면은, BH도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DKT가 여기서 BH에서 물량을 갖고 가서, 거기에 하나 더 첨가해서 납품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판단이면 BH 당장은 지금 이틀 연속 주가가 하락해서 조금 속상한 부분은 있겠지만은 어차피 이 종목도 실적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전망이 우세하니까요. 조금 밀릴 때 한 번 더 우리가 그냥 홀딩을 하자. 어차피 이 종목 우리가 한 30%만 그러니까 가격대만 보고 30%만 하고 나머지 물량은 조금 시장에서 이슈화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조금 더 뭐 밀려서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가격대 고점 대비해서 한 20% 빠진 가격대 수준 뭐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아무튼 움직임 보면서 나머지 물량 채울 예정이니까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건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죠. 오늘도 뭐 KH바텍, 뭐 세경 하이테크 다 갤럭시 폴드 관련주예요. 그리고 뭐 이제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죠. BH, 뭐 DKT, 요것도 이제 아까 말한 인세로 기판에서 이제 실장 부품 붙이는 거는 DKT, 뭐 하이비전 시스템, LMS.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테마가 조금 살아있는 종목은 바로 이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다라고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종목 매매를 해도 시장에서 지금 인기 있는 종목 쪽으로 하되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들이 조정을 받아서 항상 말씀드리죠. 의미 있는 지지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그동안 끌어올릴 때 매수세가 강했던 주체된 세력들이 매도가 적고 그리고 그날의 거래량 감소와 함께 하루에 주가 변동폭이 작다. 그러면 한번 타이밍을 노려봐도 된다 했죠. 그 모습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죠. 만약에 안 나오고 계속적으로 치고 가면은 뭐 나하고 인연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그 종목 갖고 수익 낼 필요는 없죠. 그러한 모습들 나오는 종목 위주로 안정성 위주로 매매를 할 필요 돼서 일단은 관심 종목에는 항상 넣어놓고 있자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개별 종목이 오늘 NHN 한국사이버결제 4분기 폭발적 성장 기대해서 이 종목 한번 내용 보고 차트 모양 보면서 이거 종목도 우리가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고 싶어서 언급을 해드리는 종목입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125억, 영업이익이 85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8%로 따랐죠. 실적이 크게 호전이 되고 또 온라인 결제 시장은 모바일 쇼핑을 중심으로 한 전년 동기 대비 20%에 가까운 성장을 나타내며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뭐 상당히 4분기에도 상당히 좋아질 거라는 얘기죠. 한번 한국사이버결제 우리가 이 뉴스 특징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 증권사에 나온 리포트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나왔을 때 시장 반응, 주가의 반응을 보기 위한 거예요.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야 되죠. 그리고 나쁜 얘기가 나면 주가는 당연히 빠져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오히려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면은 주가는 하락하는 것이고 나쁜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안 빠지면은 올라간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바로 이 매일같이 뉴스 특징주 분석을 하면서 세력들이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조정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타이밍을 노려봐도 된다라는 그러한 의도죠. 한번
사이버 결제. 자, 사이버 결제, 그죠? 상당히 움직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은 뭐 돌파 시도 못하고 지금 마이너스는 나오고 있어요. 지금 250원 하락한 22,250원인데. 자, 연중 고점 돌파를 앞두고 좀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요. 예, 한번 주가가 크게, 이때가 얼마입니까? 이제 거래가 한번 크게 터졌던 부분, 그쵸? 11월 8일이네요. 그쵸? 한 6%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23만 2천주 개인이 샀네요. 조금 약간 물량이 엉키는 그런 모습은 나왔지만, 자, 요번에 23,000원을 어떻게 돌파하는 여부, 그리고 하고 또 이제 기준가는 21,000원, 그쵸? 그날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크게 밀렸던 가격대가 바로 21,350원이니까는 한 21,500원을 깨냐 안 깨냐. 그러니까 좀 요 안에 갇혀있는 박스권 움직임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제 요 박스권 하단 부분인 21,800원이죠. 이게 저가가. 28,000원, 21,000원, 21,000원을 깨냐 안 깨냐와 23,000원 돌파하느냐 안 하는 여부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뭐 오늘은 아니더라도 뭐 내일 뭐 한 22,000원 밑에서 샀는데 만약에 21,000원이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내 생각반대로 나는 반드시 좋을 걸로 상승할 걸로 보고 매수했지만은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준가를 정해놓고 임해야 된다는 얘기가 특히 이제 단기 매매 쪽은요. 그래서 21,000원을 깨냐 안 깨냐 보면서 깨면은 그냥 손절 치고 나와야겠죠. 뭐 22,000원에 들어갔으면은 뭐 한 4, 5% 정도 손해보고 나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치고 가서 23,000원을 깔끔하게 돌파된다 그러면은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우리가 충분하게 수익을 내면 되고 그래서 한국 사이버 결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해서 봐야 된다 해서 관심 종목에 이제 편입하기 위해서 일단은 다시 한번 오늘 기사도 나왔고 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개별 종목이에요. 클래시스, 피부과 장비 수출로 고성장 지수. 저도 처음 보는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요 회사도 성장이 상당히 크다 그러죠. 이게 이제 이 피부과 장비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예, 3분기 실적이 개선된 데 이어 앞으로도 주요 제품, 그러니까 피부과 시술기기의 수출 증가로 고성장을 지속으로 봤다라는 내용이죠.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한 81% 증가한 210억 나왔고 영업이익도 117억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한 185%. 그죠? 3분기 실적이 크게 좋아졌는데 4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나오겠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죠. 나머지는 뭐 이런 이유로 실적이 좋아졌고 4분기도 좋아질 거라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클래시스 자, 알게 모르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그렇죠? 역사적인 고점이죠. 이제 상장된 지가 2015년도에 상장됐는데 뭐 작년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예,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가격 리스크가 크다. 특히 또 최근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쪽은 뭐 그렇게 가격 리스크 안으면서까지 굳이 매매에 임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주가 조정의 끝마무리 그렇죠? 거래가 얼마나 크게 감소했습니까? 이날 16만 주 전일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가 크게 조정받아 크게 감소했다가 하루 주가 변동폭도 크게 감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분명히 며칠 올라가면 조정받죠. 이 조정받을 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타이밍을 보자. 우리가 뉴스 특징들 분석하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재료가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 클래시스는 그냥 우리가 기준점으로만 보고 그죠? 일단은 우리 손해는 떠났다. 아무리 이 종목이 뭐 지금 17,000원인데 뭐 5만원이 간들 지금 상황에서 특히 오늘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 또 충분한 조정을 받고 이후에는 우리가 한번 타이밍을 노려봐도 되겠지만은 지금 현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 종목이죠. 하나에어로 세계 3대 항공엔진 제조사 수주 확대 긍정적이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에어로 뭐 긍정적인 얘기 나왔는데 요 종목보다는 한국 항공우주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 종목 지금 오늘 아침에 진단을 해드리는 부분인데 한번 한국 항공우주요. 한국 항공우주 지금 현재 550원 한 1.4% 하락하네요. 37,700원. 근데
이 한국우주도 최근에 주가는 뭐 좀 지지부진해요. 뭐 이렇게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긍정적인 보고서가 최근에 한 달 동안에도요 계속적으로 언급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이슈화는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최근 조정받을 때 개인들 매도가 상당히 우세하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거의 또 받아가고 있고요. 그런 관점이면 지금 타이밍 이런 거, 그러니까 재료도 계속적으로 뉴스가에서 리포트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해세에 대한 재료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 시장에서 그것이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또 이러다가 또 한번 거래가 크게 실리면서 뭐 최소한 한 40만 주, 한 4, 50만 주 되면서 툭 치고 나가면은 아마 지난 고점 한 4만 원 이상 때까지 4만 2천 원이죠. 지난 고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수급적으로 누가 주체 세력들이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고 타이밍만 지켜보자는데, 항공우주도 일단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타이밍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 뉴스 특징적으로 개별 종목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제 잘 가는 종목도 있고 또 바닥권에서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우리가 한번 타이밍 노려볼 만한 두 종목 정도를 언급하고, 또 나머지는 우리가 이 하모니 관심 종목에 있는 위주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2부 시간에는요, 바이오하고 2차 전지, 5G 통신 장비 종목들에 대한 진단 시간을 2부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